안녕하세요. 오늘도 해킹 수업, 웹해킹 쪽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진행하게 될 거는 블라인드 SQL 인젝션, 즉 보이지 않는 형태. 전에 에러베이스 쪽으로 수업을 좀 했었는데요. 그쪽 에러베이스 쪽 수업 쪽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스크립트도 좀 짜보긴 하겠지만 블라인드 쪽으로 먼저 진행을 볼 겁니다. 역시 테스트하는 사이트가 아큐네틱스 테스트 사이트,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PHP. 전에 취약점을 어떻게 찾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취약점 찾는 이제 퍼징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컨퍼런스나 아니면 해킹 툴이나 이런 걸 뜯어보시게 되면은 제법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케이스 부분들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더 낫겠죠. 간단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SQL 인젝션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어떤 구문이 존재할 수 있고, 구문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한데, 결국엔 뭐 알고 계시다시피 특정 키워드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차단이 된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제 클래스 수준에선 불가능하다라고, 정확한 한계점이 있는 해킹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웹해킹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시스템 해킹도 정확한 제한점이 있어요. 정확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일정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게 되면 해킹은 결국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이 블라인드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조건절에 해당이 되는 이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블라인드라는 기법은 요컨대 이제 진실, 거짓, 이것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값에 대해서 글자를 뽑아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에러 베이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갖고 노셔야지만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SQL 인젝션의 이제 이 블라인드라는 기법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스크립트,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크립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컨대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제 한 글자씩 이렇게 뽑아오게 될 텐데요. 만약에 얘기해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글자, 구조든 뭐든 이런 글자들을 뽑아오는데 만약에 스크립트를 본인이 짤 줄 몰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한 글자나 이런 걸로 계속 한 글자 한 글자씩 뽑아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전에 배웠던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나 이런 구문들을 외우고 계시다, 이해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블라인드는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뭐냐? and 1은 1, 1은 0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요, 제 블로그 소개와 함께 이제 소스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실 필요 없어요. 자주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 해킹을 위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익혀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져 있는 걸 수정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매번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정말 불편하겠죠, 해커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getType이에요. 얘를 갖고 와서 얘를 한번 프로그래밍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설치한 이 파이썬은 파이썬 2.7.66 혹은 2.7 버전에 해당되는 녀석을 쓰는데요. 여기다가 소스를 그냥 복사 전환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뭘 쓰냐면은 HTTP LIB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데 아마 해커들이 대부분 이제 즐겨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주소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컨텐츠 타입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굳이 넣을 필요는 없긴 하지만요. 자, 그 뒤에 주소, 상세 주소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순서. 자, 주소. 그 다음에 여기 헤더죠. 눈으로 보이면 딱 보이죠. 헤더 이름, 그 다음에 내용값, 그 다음에 리퀘스트 내용에서 get 이제 요청할 때 이제 get 타입인지 포스트 타입인지 요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값은 상세 주소를 얘기해요. 만약에 계신 경우에는 인자값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포스트 파라미터일 때 그 포스트 파라미터가 갖고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포스트 파라미터를 줄 경우에 컨텐츠 타입이 필수라고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헤더, 이 헤더 값이라는 게 위에 있는 이 헤더 값,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될 때 중요한 헤더 값. 모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ID 값이 있어서요. 그 쿠키 값을 이제 쿠키 값 기반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스크립트 그 어떤 그런 방어존이 이제 계속 뜨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젝션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ID 값을 이제 쿠키에 세팅해 준다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쿠키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그 쿠키 값을 edit this 쿠키 등으로 받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로그인 한 세션으로 되겠죠. 웹에서의 세션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데이터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에 있는 if 구문은 진실, 거짓, 요 유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문자열 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바이너리로 뽑아오면 더 잘 뽑아온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자주 쓰는 문자열들을 앞으로 옮겨 놓을수록 더 빠르고 더 쉽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해킹의 핵심은 뭐냐면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웹 해킹을 진행해 보자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간편해지면 더욱더 어려운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진실일 때랑 거짓일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화면, 이 익스플로러 이제 크롬 화면에서 보는 거랑 이 화면에서 보는 거랑은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end 1 and 1 똑같이 넣어서 뭐 데이터 길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게 참값이라고 볼게요. 요청을 그냥 보내보자고. 보내서 확인을 해본 결과 5384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로로 바꿔보셔요. 자, 3868이죠. 그러면은 이 결과 개수가 5000개 이상일 때 참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len 데이터 5000개 이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주소 세팅 완료, 상세 주소 세팅 완료, 그 다음에 true false 값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법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true false 값 정도 다 세팅이 됐죠. 그러면 상세 구문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and 1 and 1. 물론 이건 유니언 셀렉트로도 되지만 유니언 셀렉트 기법이 된다면 웬만해선 블라인드도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select 1 요렇게 먼저 한번 보세요. select 1, 그 다음에 0 되죠? 그 다음에 group concat table name from information schema.tables. 물론 이제 스키마타부터 진행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이름부터 schema name, 그리고 ASCII 함수와 서브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한 글자씩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첫 글자 갖고 온 글자가
아스키로 몇 이상인지 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죠. 그룹 컨캣에 서브 스트링 그 다음에 아스키 함수 썼고 이제 from information schema.schemata 이렇게 해서 구문이 완성됐고 이제 한 글자씩 가져올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구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함수 두 개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뭐냐면 아스키 함수는 어떤 글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글자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자, 그러면은 서브 스트링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들어간 인자값 A를 A에서 B번째부터 C개 자 A의 문자열에서 B번째 문자 순번부터 C개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스트링으로 이제 서브 스트링으로 블라인드 인젝션을 하고 싶다면 1이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져올 대상이고 여기는 1번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포문 카운트에 이게 들어가야겠죠. 포문 카운트에. 그리고 그룹 컨캣이니까 이제 더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죠. 복잡한 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구문을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구문을 그대로 있죠. 복사해서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되고 자, 구문을 넣을 테니까 싱글 커터 구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블 커터로 바꿔주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 커터로 바꾸고 이쪽 테두리만요. 바꾸고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의 구문인 이쪽을 이제 이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을 레프트 밸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의 값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밸류를 stri 위에 우리 포문의 카운터가 i가 있죠. 자, 그리고 그룹 컨캣은 대략 한 1000개 정도니까 요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잡한 그런 구문 없이 그룹 컨캣으로 그냥 한 글자씩 뽑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구조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문으로 돌리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하면은 인포메이션 스키마부터 나오니까 i부터 멈추겠죠. 보세요. i부터 멈추죠. 이 i가 멈출 때 5384개의 글자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형태가 뜨겠죠. 자, 그런데 너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바꿔줄게요. 만약에 뽑다가 도중에 끊겼다. 그러면은 여기 도중에 이제 뽑힌 글자들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len result 플러스 1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포문 카운트의 첫 번째 카운트 그러니까 글자를 갖고 오는 카운트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i부터 갖고 올 거예요. i 말고 그 다음 거 n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갖고 오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in까지 갖고 왔죠. 그런데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information schema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져온지 보세요. a까지 갖고 왔고 아마 얘는 더 못 갖고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룹 컨캣 특성상 이제 콤마를 기반으로 이제 검사를 하니까 지금 보면은 문자 제가 일부러 여기를 잘라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콤마라는 게 원래 특수한 일이 아니고서야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콤마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겠죠. 그룹 컨캣이 들어갔으니까 콤마를 넣어 주시고 문자 개수가 77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자, 다시 해볼게요. 아마 금방 멈출 거예요. A 콤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DB를
이제 이렇게 인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차피 DB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리미트를 써서 뽑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룹 컨캣을 제거하시고 맨 오른쪽에 여기다가 리미트를 추가하세요. 리미트를 추가하시고 여기다가 카운트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strk로 콤마 0 1. 자, 그 다음에 탭을 다 쭉 넣어주세요. 탭 한 줄씩 전부 다 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for k in range. 자, 여기서 리미트 시작은 리미트 0,1 이런 식으로 한 줄씩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제로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뭐 아무렇게나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끝나면 끝이니까. 그리고 랭스랑 리절트에 대해서 넣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리절트는 비워주시고 랭스는 1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기 전에 파일로 기록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A 오픈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명 .com 데이터베이스 네임 .text A 추가 모드로 넣어주시고 라이트에서 넣어주셔야겠죠. 리절트라는 걸 넣는데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몇 번째 데이터인지 구분이 가야겠죠. K 번 데이터 그 다음에 리절트 줄바꿈 해주시고 A.close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싱글 커터 빠졌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서 또 갖고 오고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콤마는 필요 없어지니까 77, 6 뭐 필요 없다고 무조건 없애줄 필요는 없어요. 빨리 짜면 빨리 짤수록 좋은 거예요. 뭐 이론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빨리 짜면 빨리 짤수록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돌리시게 되면은 아마 잘 되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잘 안되는데 파이썬이 꺼졌네요. 잠시만 다시 열고 잘 되죠. 자, 얘는 근데 그룹 컨캣으로 그러네요. 수정이 안 됐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수정을 할게요. 가끔 이럴 때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플러스 리미트 strk 0 1 그리고 줄을 하나씩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포문 카운트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레인지 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랭스랑 리절트에 대해서 글자를 추가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리절트 그 다음에 파일로 기록을 해주시는 부분까지 a.text a 라이트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잘 적어주시면 좋겠죠. strk 번 데이터 그 다음에 리절트
a.close 요렇게 해주시면은 되죠. 이거 뭔가 또 안 될 느낌인데. 파이썬을 다시 실행하시고 음, 잠시만요.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보통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왜 안 될까? 실행조차 안 되는 거 보니까 파이썬 스크립트 파이썬 자체에 좀 문제로 보이거든요. 파이썬 다시 실행을 해서 얘를 그냥 수정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얘는 잘 되죠. 얘는 잘 되는데 수정을 한 뒤로부터 잘 안 되기 시작하네. 조금만 다시 해볼게요. 그룹 컨캣 지우시고 여기다가 리미트 넣고 strk 제로 여기까지만. 잘 되네요. 자, 그리고 줄바꿈하고 보통은 에러가 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류가 나고 그냥 실행이 안 되는 경우는 참 드문데 말이죠. for k in range 0 1 result 일단 요렇게만 만들고 잘 되죠. 그 다음에 파일 오픈 그 다음에 write 함수로 파일 작성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 추가하고 나서 이렇게 됐네. 이 부분 추가하고 나서 일단은 출력만 하게 해줄게요. 이 컴퓨터가 일단은 강의용으로 세팅된 건데 어째선지 파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좀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좀 있긴 하네. 클로즈 마찬가지로 클로즈 쓰는 함수를 쓰니까 이렇게 되죠. 파일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좀 나는데요. 얘도 문제 없고 그러네요. 한글 관련 문제인 것 같네요. 원래 이게 인코딩이 돼서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 한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종료되는 형태. 파이썬을 조금 잘못 설치한 것 같아요. 네,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조금 버전이 높아야 돼요. 이거보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2.7.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1 버전은 잘못 설치한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은
여기선 지금 한글이 안 되니까 일단 뭐 한글이 안 되더라도 여기까진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은 리미트 또 리미트까지 포함해서 잘 나와야 될 텐데 약간 근데 결과가 다르죠. 지금 이렇게 구문을 바꾸다가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이 리퀘스트를 어떤 걸 보내는지 모르니까 프린트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냥 보면은 0,0죠. 제가 0,1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스키마 네임에 서브스트링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대해서 0,1이죠. 첫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키마 네임의 첫 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째 글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포메이션 스키마 A죠. 그런데 여기 A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3868. 그러니까 이 A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나서 이게 5000 이게 글자 랭스가 이제 5000개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보여지죠. 이럴 때는 이 구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왜 안 되지? 그거를 직접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제로 안 되죠. 그러면 몇 번째 글자였는지 16번째 글자로도 한번 세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그 다음 번호 수는 18번째 글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돼요. 이런게 머릿속으로 이게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아예 안 주고 해볼게요. 어떤 글자가 뜨는지 한번 보세요. I가 뜰지 아니면 뭐가 다른 게 뜰지. 지금 I조차 I조차 안 걸러지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글자 개수가 아예 안 나온다 싶으면은 이거를 랭스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대쪽 서버에 있는 구문을 맞춰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문 실수는 자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 안 되지? 라고. 그때는 랭스라는 함수를 쓰셔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 사람이 이제 공격할 때도 그렇지만은 구문 실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지. 보면은 이렇게 하면 잘 나오죠. 20개. 글자가 정확히 맞잖아요. 그렇죠? 18개 이상은 아니고 17개 이상. 글자가 18개. 우리가 아까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마지막 글자 갖고 올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없어요. 구문 자체는 틀린 게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SCII 서브스트링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8로 바꿔보세요. 이거를 18번째 글자에서 방향 한번 돌려보시고 자, 잘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문이 틀린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네요. 여기서 구문이 틀린 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글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0,0에서 1,1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뭐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글자를 하나씩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셈이니까 이 구문도 그렇지만 한번 다시 볼 필요는 있죠. 얘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I에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I에 해당되는 구문 갖고 와서 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안 되죠, 실제로.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이게? 이거 보시면은 프롬절,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키마, 스키마 점 스키마타, 리미트 0,1 요렇게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시고 왼쪽으로 돌려보시고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다른 글자가 뭔가 있다는 걸. 그래서 글자를 하나 찾아볼게요. 왜 안 되는지를 보려고. 91, 105, 101, 103, 4, 5. 자, 보세요. 105가 맞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106이라고 돼 있고, 이 구문에서 이제 105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이죠. 그런데 이 105의 구문에서 문제는 여기에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주석 처리 한번 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이 결과 자체가 그렇지만은 결과 자체가 그렇겠지만은 이 여기에 해당되는 구문이 반대쪽으로 전달될 때 무언가 뭐 문제가 있든 어떤 여러 가지 뭔가가 있었겠죠. 이 구문이 제대로 전달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구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저쪽에서 해보니까 전달이 잘 됐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쪽에 있는 구문을 그대로 전달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길이 개수가 그때마다 딱 이렇게 뜰 텐데 I 쪽을 잘 보세요. 3868 이라고 이렇게 떴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됐죠. 가만 보니까 0,1이 돼야 되는데 0,0가 전달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0,1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보면은 C, D, E, F, G, H, I 제대로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인젝션 툴을 스크립트를 짜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코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인코딩. 반대쪽에서 제대로 알아먹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구문이 틀렸는지 한번 출력해 볼 것.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리다이렉트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웹에서 우리가 요청을 보내게 되면 리다이렉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경우도 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긴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뽑아온다 라고 했을 때 데이터요. 데이터를 뽑아온다라고 했을 때 잠깐만 유니온 셀렉트 기법으로 안에 구조만 좀 볼게요. 어쨌든 데이터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스키마 네임과 스키마타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 네임 바꾸시면은 금방 될 거예요. 한번 일단 테스트만이라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필수적인 구문. 우리가 아까 유니온 셀렉트 했을 때랑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만 바꾸고 where 테이블 네임이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이제 싱글 쿼터를 통해서 구문 이어주던가 이렇게만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잠깐만 이 안에 구조를 좀 볼 텐데요. uname, pass 그 다음에 users란 테이블에 있네요.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은 일단은 얘는 우리가 뽑아올 데이터 있죠. 뽑아올 데이터를 concat ws 0x3a uname이랑 패스를 갖고 오는데요. 만약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글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뽑으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헥스를 지정하시면 돼요. 헥스. 이렇게 뽑힌단 말이죠. 이런 걸 이렇게 뽑히면은 이게 한글로 뽑혀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글로 뽑힐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인코딩을 하면 되냐면은 webbanking.kr 같은 데선 인코딩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곳에서 인코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URL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어떤 그런 구문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출력이 되면 딱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파이썬에서는 헥스라는 형태의 디코딩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안에서 이제 헥스라는 디코딩 형태 한번 인코딩 하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지금 아까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해볼 텐데 테이블 언더바 네임 테이블 네임이 아니라 테이블 스키마죠. 제가 빨리 하려다가 너무 자꾸 실수를 좀 하네요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글자 어디 뭐 가져오겠죠. R이려나? R.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concat ws를 통해서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헥스를 넣으셔도 되고 뭐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프롬절 뒤에 유저스였죠. 데이터베이스 나오는 우리가 이제 가져올 것. 그리고 리미트절은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 구문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는 left value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서브스트링 첫 값은 가져올 번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째 글자인지. 그리고 리미트는 몇 번째 줄 갖고 올 건데 라는 내용이죠. 이거를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헥스로 갖고 오고 있죠. 헥스로. 자, 이게 근데 재밌는 사항이 뭐냐면 헥스로 갖고 오죠. 그러면 헥스로 갖고 오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죠. 뭐냐면은 얘를 앞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대문자를 또 여기 앞에다 두게 되면은 정말 좀 빨라요. 좀 약간. 그리고 77이죠. 77에서 여기 있는 이 콤마를 여긴 아까 있었던 콤마를 콜론으로 바꿔주시면은 좀 더 빠를 거예요. (74) 그러니까 7부터 멈추겠네요. 7 이런 식으로 한 글자 갖고 오는데 약간 좀 여유로울 순 있어요. 제법 좀 여유로운 제법 좀 여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URL 인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URL 인코딩을 자, 한 번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뜰 때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영어가 뜰 때도 그렇지만 보통 아스키 코드 값에서 이렇게 숫자만 뜨는 값들이 많죠. 한글이나 이런 특수 데이터는 좀 여러 가지가 뜨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좀 빠른 건 사실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 요런 형태로 이제 블라인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배웠고, 그 다음에 MS SQL이면 어떡할까요? MS SQL은 전에 아까 전에 그 MS SQL 테스트 페이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페이지를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대로 공격을 해볼 거예요. 여기도 테스트용 사이트고 공격이 될 수 있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제로 에러 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에러 페이지로 구분을 할 텐데요.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소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HTTP 제거, 그리고 뒤쪽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참값이죠. 이걸 넣어주시고 다른 거 다 빌어요, 그냥. 그리고 데이터 길이만 확인을 해보세요. 돌려보시면 나올 거예요. 1915죠. 그리고 거짓 조건에서의 결과값은 1208. 그러니까 대략 한 1700 이상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랜 데이터랑 랜 데이터 혹은 인 데이터로 매칭이 된 데이터를 찾을 것. 두 가지 중 하나인데, 보통 첫 번째에서 있죠. 그 블라인드 인젝션은 웬만해선 길이의 차이가 다 나요. 혹은 타임 베이스로 가더라도 타임에 관련돼선 조금 다음번에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되죠. 자, 랜 데이터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프트 밸류부터 먼저 바꾸고 가죠. str ord string 요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밸류를 select top 1,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top 1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데이터베이스로만 할 거예요. 그리고 ASCII substring, 이쪽 값과 다른 쪽 값을 바꿔줘야겠죠.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순번을 k번으로 바꿔놓고 strk, 그리고 이쪽 번호를 stri 몇 번째 글자인지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좀 뒤에 가 있겠죠. 뒤로 가 있으면 좀 좋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DB 글자에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나올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일단 구문을 근데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select db name.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실 때 ASCII substring 요렇게 확인을 하시고 거짓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게 보여지는데, 이때는 느낌표 한번 줘서 거짓 조건과 진실 조건 요런 데서 이제 확인이 되는지. 그러니까 구문이 틀린 거면은 되게 일정하거든요. 느낌표를 주던, 느낌표를 주면 부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값의 차이가 없게 되면은 이거는 스크립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구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그 스크립트 구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한번 해보라고. 그대로 58의 ASCII substring 데이터베이스 제로죠. 그래서 이 구문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라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죠. 안 됐다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구문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구문이 틀린 부분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 스트링 쓰고 괄호 개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안 되죠. 왜냐면은 MS SQL은 전 수업 때도 했지만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DB 네임이에요. DB 네임. 자, 이 DB 네임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오죠. 진실 거짓 구분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DB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된 거죠. 왔다리 갔다리 거리다 보면은 좀 정신이 좀 사납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 하나, 둘,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좀 오래 걸리긴 하죠. 뒤에 소문자를 앞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만약에 구문이 그래도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느낌표로 한번 줘서 글자 개수 확인 한번 해볼 것. 자, 어떤가요? 정확하게 차이가 있죠, 둘 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이라는 거겠죠. 일단 첫 글자가 A, 그 다음 두 번째 글자가 C. 자, 그래서 테스트 스트링 없애고 테스트 스트링을 없애고 다시 한번 볼게요. A, C. 그 다음은 R이려나? U죠? 어쨌든 된 거죠. 그런데 얘도 한번 해볼게요. 도중부터 뽑는다면은 도중에 스크립트가 끊어졌다. len 안쪽에 리절트 주고 플러스 1 그리고 가져오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F. 어쨌든 DB 네임 하나 정도는 뽑아오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db.information schema 혹은 db.sysObject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db 이름